이제 율동맘 나오셔서 율동해 주시겠습니다. 나 이거 우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놔야 되가? 어떻게 해놨나? 나 율동 쉴까? 나 율동 쉴까 그냥? 이거 좀 잡고 있어야 되는데. 뒤를 담아. 돌이켜보면 지난 나의 삶이란 것들이 없이 얘기할 수가 없네. 거꾸로 항상 참된 삶이 무언가 고민해오. 것들이 있기에 나도 있다오. 것들이 있기에 투쟁은 더욱 이제 승리는 바로 저기 와 있네. 것들이 있기에 청춘도 밝은 빛을 내는 것. 찬란한 조국과 함께 오늘이 우리에게 비록 시련이어도 우리 활짝 웃음 건설의 길로 눈부신 새 아침에 가슴 벅찬 통에 얼싸는 나의 멋진 빗기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언니가 제가 한 며칠 좀 멀리 좀 가 있는다고 신경을 좀 못 썼는데 어제 밤에 카톡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인데도 막 가슴이 저리고 내가 지금 그 현장에 가 있어야 되는데 잊지 못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마지막에 평가회를 하자는 것도 뒤로 하고 계속 지켜보기만 하는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구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소선리로 들어갔었는데 보니까 경찰들이 아직까지도 제가 여기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철수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세 달 정도는 자기네들이 공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또
벽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개놈의 새끼들이야. 누구의 경찰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경찰들입니다. 이제는 경찰이라 그러지 말고 경찰이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무겁고 또 심란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왕 이래 됐는 거 다 접고 이제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행부와 그리고 종합상황실에서도 계속해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을 모아서 다시 한 번 더 새 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사도 철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침탈한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공동위원장님 발언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박태정 공동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박태정 공동위원장님 발언하시고 나서 김대성 공동위원장님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아, 난 민수군이 완전 몰랐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유, 반가워서 뭐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참, 어제 저는 그 한 7시부터 뭐 오늘 끝날 때까지 가서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그 오후 더 일찍 가셔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 이기는 데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가 일요일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자꾸 생기는데 한편 끝을하고 발자국이 안 떨어지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졌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네. 그 불법으로 폭력으로 아직까지 이 나라가 그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국민이 주인 되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투쟁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것을 묵시하고 편안하게 집에 계시면은 앞으로 얼마나 더 불행이 우리 앞에 닥칠는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정말로 잘했지요? 예. 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렇게 하는 일은 우리가 앞서 나서서 어떤 경우라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정말 오늘 어제 밤새도록 한심 못 주무시고 오늘 또 더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아무튼 부상이 많지 않으셔야 될 텐데 부상이 많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강제로 꺼냈다고 이런 막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민주주의를 기상과제로 하는 정부에서 절대로 저런 일이 계속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우리가 노력해야지만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두고 보면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일입니다. 아무튼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대단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주권을 행사하는데 정말로 일조가 아니라 막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집행위원장으로서 좀 정보에 좀 어둡고 또 잘못하는 것을 이제 드려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제 오후부터라도 정말 직결해서 그렇게 했더라면은 지난번 같이 우리가 승리했을 텐데 조금 그렇게 했나 하는 생각에서 했더니만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절대적으로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 사드 꼭 뽑아낸 날까지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구호 하나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사드는 미국으로! 사드는 미국으로, 평화는 이 땅으로! 평화는 이 땅으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수의 인원으로 그 엄청난 경찰의 병력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산수로 계산을 해도 수적으로 저희들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땅을 내주더라도 쉽게는 못 내어준다. 이러한 모습들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에게는 기회가 또 올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대성 공동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십시오. 고생들 많았습니다. 수고를 하실 거예요. 매번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지도자 한 명 잘못 뽑아가지고 투표 한 번 잘못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까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힘들 때마다 해봅니다. 어제 역시 우리는 폭력경찰의 공권력이라는 명문하에 물리적으로 힘으로 인권을 유린당하고 탄압을 받고 했습니다. 내가 나가야 되나? 하늘도 우리 마음을 아는지 계속 비를 뿌려주네요. 자, 오늘은 오늘로서 끝내고 내일 또 태양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일을 짓고 내일 또다시 우리 힘을 합하여 투쟁해야 되겠죠. 네. 공사 강행하는 인부, 장비, 반입, 저지, 투쟁 사드가 끝나는 그날까지, 사드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해야 돼요. 맞죠? 예. 아, 이것 조금 많이 생각했는데.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고 계속해서 함께하고 같이 하고 지난 동질감을 느끼고 동지애를 느끼면서 계속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 김대성 공동위원장님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발언이 있었는데 잠시 시간 여유를 두고요. 생각나시면 다시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마칠 때까지 생각 안 나면 어쩔 수 없고요. 뭐 내일 하시든지. 예, 제가 오늘 소석리에서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출발하기 전에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천 시민대책위의 김종희 기획팀장이 엄청나게 화가 나 있다. 예, 뭐 이를 갈고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몸으로 계속해서 막았지만 결국은 들려나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 우리 김종희 기획팀장님을 모시고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종희 기획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 한번 외치겠습니다. 사드는 불법이다. 사드는 불법이다. 불법공사 중단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북핵 핑계 사라졌다. 핑계 사라졌다. 불법 사드 철거하라. 불법 사드 철거하라. 네, 어저께 하고 오늘 밤새 외쳤습니다. 어저께 저녁 6시 한 10분쯤 20분경 소성리에 급하게 들어갔었습니다. 마을회관을 지나가는데 마을에 거의 사람들이 안 계셨고 경찰들만 쫙 깔려 있었습니다. 마을회관을 바로 위에 있는 그 캐디들 숙소 있지 않습니까? 빨간 건물. 그쯤에 올라가는데 경찰들이 갑자기 집 밖으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저도 같이 짧은 다리로 열심히 뛰어갔더니 집 밖에는 몇 분 안 계시고 우리가 지난번 4월 12일 때 투쟁할 때 썼던 그 알루미늄 격자 틀이 다리 한쪽 난간에 기대져 있고 거기에 처음에는 제가 갔을 때는 없었는데 한참 이렇게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다 보니까 주민분들 그리고 연대자분들도 올라오셨고 또 그 다리 위에 박철주 실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두 분이 올라가 계시면서 저항을 하는 사이에 이제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집회를 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지난 4월 12일에 공사를 강행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오늘에서야 이루어졌다는 건데요. 어쨌든 우리가 그날 이루어져야 될 공사 차량 진입을 그날은 막았었지만 부득불 오늘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만약에 또 막았다 하더라도 경찰들은 또 내일 또 공사 차량 강제 진입을 또 시행했을 것이고요. 그것이 또 다시 내일 이렇게 미뤄지면서 시간은 벌 수 있었겠지만 저렇게 불법 사드 공사를 강행하려고 하는 국방부의 저 의지를, 저 거짓된 저 불법적인 의지를 우리 힘으로 과연 얼만큼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사실 오늘은 좀 들었었습니다. 저렇게까지 불법적인 다음 주에는 또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박근혜 때 그렇게 온갖 꼼수와 불법과 편법으로 사드를 저렇게 갖다 놓더니 기어코 이렇게 남북이 평화정세로 흘러가는데 우리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국방부가 사드를 저렇게 공사를 강행해서 사드를 확정 지으려고 하는 데는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밝히기를 꺼리고 있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무언가가 밝혀질 때까지 우리의 촛불이 계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600일 동안 이렇게 끈질기게 저항을 해왔기 때문에 사드 공사가 벌써 이루어졌어야 될 사드 공사를 우리가 이렇게까지 막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바로 그 의미가 사드 공사를 이렇게 남북 평화 정세가 조성이 되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정세가 조성이 되는 이날까지 우리가 이 흐름을 끌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아무튼 힘든 싸움이었습니다. 그물을 뒤집어 쓰고 경찰을 저지하려고 앉아 있었는데 앉아 있는 자리가 약간 언덕진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뒤돌아 앉아 있다 보니까 경찰이 조금만 이렇게 힘을 가하면 거기 앉아있던 제일 앞쪽에 앉아있던 분들이 뒤로 넘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는 상황에도 경찰에게 들려 나가지 않으려고 저항을 하는데요. 경찰과 또 우리 같이 지키던 분들이 겹겹이 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커터칼을 가지고 일종의 커터칼을 가지고 그 목 주변에 그 그물을 잘라내려고 갑자기 경찰 손이 뻗어 들어오는 거예요. 앞에는 이동욱 선생님이 벌써 이렇게 막 그놈들이 잡아 당기는데 칼을 갖다 대지 못하니까 그물이 목에 쫄리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람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 이제 안 끌려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경찰 그 노란 옷을 입은 경찰 팔이 저한테 뻗어오더니 목에 그 그물을 자르더라고요. 그 그물을 한 번에 자르는 게 아니라 칼질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 순간에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이게 어떻게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온몸이 그냥 굳어져 있었는데 한 5분쯤 지나니까 드디어 이제 그 무서움이 실감이 되어서 잡고 있던 그물을 손에 놓고 제가 경찰을 앞에 가서 경찰에게 손가락질 하면서 너가 나에게 방금 칼로 내 목에 있는 그물을 잘랐지라고 제가 제 목에 그 칼을 갖다 댄 경찰을 지명했더니 경찰 변명이 참 궁색합니다. 3번, 4번을 물었더니 증거 있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더니 옆에 있는 서 있는 지휘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커터칼 칼날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한테 봤냐고 또 물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한테 얘기했습니다. 참 당신들 한심스럽다. 이 정도의 정당함도 없이 자기가 방금 우리 눈앞에서 했던 행동에 대해서도 했다라고 정당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찰이 과연 우리나라 경찰이냐. 그런 경찰의 그런 양심과 그런 정의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이렇게 짓밟겠다고 이 자리에 왔냐고 제가 경찰의 가슴을 2번이나 치면서 제가 경찰한테 항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늘 소성리 경찰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제가 오늘은 조금 아는 척을 좀 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사실 저는, 저는 공부를 참 잘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공부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저는 공부하는 게 참 좋았고, 우리 4형제인데, 저 여자아이가 저가 하나인데, 남자 형제들은 다 대학교를 안 했어요. 근데 저만 엄마한테 대학교를 가겠다. 우리 엄마가 은행에 취직하라는 걸 뿌리치고 대학에 가겠다고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공부를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저 사람은 참 배운 사람이네. 배운 사람이라서 역시 다르네.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출세하고 내 자신이 뭔가 입신양명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지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과 같은 이런 부당함, 이런 불법 앞에 저항하기 위해서 나의 양심과 나의 정의를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를 했었는데요. 저는 오늘 여기 소속내에 있는 경찰한테 고함을 지르느라고 이렇게 목이 쉬었습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예루살렘에 아이히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독일 사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이라는 것을 히틀러가 저질렀습니다. 그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중령이었는데요. 계급으로 중령이었는데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을 학살장으로 끌고 가는 수송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고 나니까 독일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아르헨티나라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지구상에서 반대쪽에 가면 나오는 나라인데요. 그 나라로 도망을 쳤습니다. 전쟁을 일으켰던 범죄자였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고자 아르헨티나라는 먼 나라로 도망을 갔는데 15년 만에 붙잡힙니다. 그게 1960년 5월 11일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붙잡힌 아이히만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이 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에 있던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제 이름 생각이 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학자인데 여자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그 미국에서 한번 취재를 한번 해보라고 이분을 그 예루살렘 아이히만 재판장에 보냅니다. 왜 그렇게 이 사람을 보냈냐고 하면은요, 그 600만 명에 달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악한 사람으로 태어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한번 확인해보라는 차원에서 이 여자 철학자인 이 여자분을 그 재판장에 보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이 여자분이 그 재판장에서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사람은 아이히만은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특별히 악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지극히 평범하고 우리와 전혀 별다를 거 없는 사람이고 한 집의 가장으로서 아내와 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여자분이, 이 철학자인 여자분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분이 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다고. 우리가 누구에게나, 평범한 사람 누구에게나 이 악은 조건이 되고 상황이 주어진다면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다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 600만 명에 달하는 그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그 악은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생각하지 않은 죄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해서 가져올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 권력에 길들여져서 위에서 시키는 명령과 의무를 그냥 로봇처럼 기술적으로만 충실히 해내는데 온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악을 저지를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송리에 들어온 경찰, 수천 명의 경찰을 보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짓밟고 소송리에 공사 차량을 들여다 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당신들은 알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우리를 짓밟고 있느냐고. 나는 여기에서 당신들 앞에서 저항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는 알고 있다고. 나는 이 불법과 이 편법과 이 꼼수와 그리고 이 기만에 맞서서 나는 저항하고 있는데 경찰들 당신들은 과연 우리를 어떤 이유에서 짓밟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알고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우리를 짓밟고 있느냐고 경찰한테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그저 시키는 것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 시킴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 가장 충실하게 가장 헌신적으로 가장 성실하게 가장 잘 우리를 짓밟아서 가장 자기들이 받은 명령을 가장 잘 수행하는가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경찰입니다. 적어도 제가 소속리에서 이제까지 5번, 6번 겪었던 우리나라 경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박근혜 적폐를 버리고 그리고 좀 더 나은 정부, 좀 더 나은 권력으로서 향해 가고 있는데 그 길에 반드시 이렇게 위에서 전달받은 명령, 위에서 전달받은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진하고 순수하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그렇게 군홧발로 짓밟는 이 경찰들부터 이 경찰 적폐부터 제대로 바로 잡지 않으면 아무리 위에서 맑은 물이 흘러도 밑에 이 물 썩어 있는 이 물은 결코 맑아질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늘 경찰들한테 계속 고함을 지르면서 너희들은 이곳에 단 하루도 살지 않았지 않느냐. 우리는 매일같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똑똑히 보고 똑똑히 듣고 있는데 너희들은 오늘 공사 차량을 집어넣기 위해서 우리를 짓밟고 돌아가면 그만이지 않느냐. 하지만 돌아가서 과연 너희들이 오늘 우리에게 한 짓이 그 결과가 과연 무엇이 될 것인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고 온몸으로 더 이상 힘으로 저항할 수가 없어서 입으로 많이 저항하고 왔습니다. 네. 아무튼 아무리 선량한 시민이어도 상명하복 위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야만 하는 조직에 길들여지면 그리고 시민들을 적으로 간주하면 적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그 어떠한 선이 그 어떠한 착한 마음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는다고 그렇게 제가 읽은 책에 쓰여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찰이 바로 우리 시민들을 적으로 간주한 그 권력에 반려주의에 물든 그런 정말 영혼 없는 생각 없는 양심 없는 정의 없는 그런 경찰이 아닌가. 그런 경찰이 소속리에 드나드는 동안은 끝까지 저항해서 저 불법으로 또아리 틀고 있는 소속리 사드 반드시 뽑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바로 소속리 사드 제자리 잡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다가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그리고 평화가 이 땅에 굳건하게 서는 그날 사드를 뽑아낼 수 있는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오늘 공사 차량이 들어갔지만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이 610일의 이 시간들이 그냥 여기에서 물러나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것을 그냥 되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지요? 네. 네, 고맙습니다. 사드 가고 평화 오라! 사드 가고 평화라. 김천 시민 목숨 걸고 사드 배치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장시간 오늘 느꼈던 것 많이 좀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우리가 흔히 민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밟아도
스프링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이 민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굴욕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진 게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졌다고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4일 동안 블라디보스톡하고 오스리스크를 다녀왔는데요. 옛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전에 여러 가지 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개의 나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소련이었을 때에 그 지역에서 우스리스크, 블라디보스톡에 살고 있던 우리 고려인들을 전부 다 이주를 시켰습니다. 중앙아시아 쪽으로. 너희들은 여기서 먹고 살아라. 결국은 여기서 죽어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소련이 해체되고 러시아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여러 나라가 분리되었을 때 이 고려인들은 다시 우스리스크와 블라디보스톡으로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거기서 죽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황폐한 땅을 옥토를 만들어서 그렇게 굳건하게 잘 살아왔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피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피가 한국의 피, 한국인의 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쓰러졌다고 해서 다시 못 일어납니다라는 그런 폐쇄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모아서 저 악의 세력에 다시 항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예. 네. 우리 절대로 진 것 아닙니다. 다시 전진합시다. 율동맘 나오셔서 율동해 주시겠습니다. 영원한 사랑
맨날 이만한 내일 위해 싸우며 우리 맞서서 영원한 투쟁 변치 않을 것이야 영원한 투쟁 어딘가겠지 동지들과 함께 선다면 다시 힘차게 전진할 수 있으리 이젠 젊은 두려운 난 머리 벗어 나가리라 우리들은 한결로 이제는 해방 우리는 영원한 동지 네, 감사합니다. 언니! 예, 오늘은 그 비가 많이 좀 내리는 가운데 집회를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추위도 좀 있고 해서 조금 일찍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드를 뽑아낼 수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힘차게 전진하면서 불법사도 꼭 몰아냈으면 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사도 철거하라. 불법사들 철거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불법공사 중단하라. 사드 가고 평화하라. 사드 가고 평화하라. 투쟁 투쟁.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